자, 테크윙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우리 3월 10일 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지금 연일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21선 위에서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58,000원대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단 열흘 대비 21%나 밀렸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안 보고 있어도 그 피마르는 심정 느껴지고 있는데 우리 이 삼성전자 추가 발주 뉴스가 떴을 때 어떻게 됐죠? 그때라도 매도 선택할 걸. 그리고 SK 하이닉스 퀄까지 통과했는데 주가가 왜 이 모양인지 라는 단호감이 교차하실 겁니다. 특히 지금 주가가 21선, 이 생명선이라는 흐름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야,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매도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이렇게 힘없이 밀리고 있는데 바로 어제였습니다. 마이너스 5% 밀리는 그런 공포스러운 음봉이 더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제 어땠습니까? 외인들은 무려 21만 주를 담았습니다. 자, 우리 지금 SK 하이닉스라는 거대한 산을 넘었고 이제 삼성전자의 돈다발이 추가적으로 테크윙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고점 대비 지금 20%나 넘게 떨어지는 이런 피말리는 고통 속에서 왜 주가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지. 자, 이거 단순하게 우리가 재물 소멸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마지막 남은 마이크론이라는 최종 관문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물량을 헐값으로 받아내기 위한 정교한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던지면 어떻게 돼요? 파놓은 함정에 여러분들의 금 같은 주식을 헌납하는 꼴이 됩니다. 자, 반대로 이런 구조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더라도 본전 부근에서 또 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오늘 과연 이런 초록색 21 선택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 외인들이 21만 주라는 소름 끼치는 베팅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차트와 함께 수급을 통해서 그리고 마이크론 이 최종퀄 이슈와 함께 모든 것들을 팩트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우리 댓글로 생존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 의지가 월요일날 우리 양봉을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차트 뒤에 이런 흐름들을 좀 보실 텐데 테크윙 확대를 주면 좀 모순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3월 11일 이렇게 고점이 만들어졌을 때 주가는 계단식으로 계속적인 하락을 보였지만 이 삼거리 1캔들을 보세요. 지금 몸통이 계속적인 짧아지면서 변동성이 수축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차트의 캔들의 길이가 짧다는 건 그만큼 변동성이 좀 작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하락의 관성이 멈추고 에너지가 응축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가장 치열한 격전지는 바로 이 58,000원 부근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이 부근 바로 초록색 선이 아래 깔려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 이 21선은 생명선과도 같은 중요한 선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선을 타고 오른 주가는 처음으로 이 선을 터치하는 구간이 만들어졌어요. 자, 우리 과거의 21선에 대한 돌파를 보여주면서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 왔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 21선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선들은 기술적 반등의 급소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특히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로 봤을 때도 이번 하락의 상승폭은 정확히 0.5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지금 추세가 훼손된 게 아니라 급격한 상승 이후에 건강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RSI 수치를 보실까요? 우리 상승을 가져왔을 때 과열권을 가져갔었지만 지금은 52점 정도 한 보시면 지금 55선 정도에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지금 식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뛸 준비가 끝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수급을 또 보시면 3월 19일
이날 기관이 38만 주를 패대기 치면서 공포를 조성했지만 어떻게 돼요? 외인들이 물량을 받아갔다. 자, 보통 기관이 이 정도로 던지면 주가는 사실 하한가 근처까지 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5% 하락을 마저 가져가면서 방어를 했어요. 누가 막았을까? 바로 외인들이 막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날 외인들이 213만 주를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기관들의 투매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갔습니다. 주가는 밀리고 있는데 지금 외인들의 보유 비중은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 이 외인들을 사실 보기보다는 기관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가의 상승을 만들었을 때 누가 움직였습니까? 바로 기관이 움직였습니다. 비중을 높여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하락 추세 속에서 기관들의 물량이 던졌습니까? 이탈이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죠. 살짝씩 누르면서 지금 주가의 구간에서 가격 억누르기를 통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자, 우리 신용장구율을 좀 보실까요? 지금 신용장구율을 좀 보시면 고점에 가져갔을 때 어땠어요? 신용들이 말라가는 하락을 보였을 수가 있습니다. 개미들이 반대 매매를 통해서 공포에 못 이겨서 물량을 다 털어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대차장구를 좀 보시면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지금 7만 2천 주 정도를 상환했습니다. 자, 주가가 지금 이렇게 밀리는 틈을 타서 공매도 주체들은 쇼커버링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자, 지금 개인은 털리면서 기관은 조금씩 물량을 던져주고 외인들은 지금 공매도를 통해서 주체의 물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절대 던지면 안 되는 팩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하락 추세가 이제 붕괴가 됐다라고 보기보다는 폭발적인 쇼커버링을 끌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억눌림을 가져가고 있다. 그러면서 21선을 의도적으로 터치를 가져가시면서 마지막 남은 미련 섞인 매물까지 모두 다 흡수하려는 설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월요일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월요일장 오전에 우리 58,000원대까지 깨지지 않고 다시 한번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거래량이 좀 터져야 돼요. 거래량이 오늘보다 좀 200% 이상 실린다면 이게 쇼커버링의 폭발의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우리 65,000원대까지는 잡아야 돼요. 최종 목표가는 우리 82,000원대까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의도적으로 21선을 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5,000원 부근대까지 일시적인 언더슈팅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세 이탈이라기보다는 매수 비중을 100%까지 채워야지만 마지막 탑승 기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존 보유자분들은 57,000원대까지는 이탈 전까지 홀딩을 하시고요. 신규 진입자분들 그런 분들은 현재가에서 30%, 이 55,000원 근처에서 70%까지 비중을 싣는 전략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주님들, 우리 세력이 방향을 트는 그 찰나의 순간에 호가창의 변화는 제가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으면 절대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 58,000원대까지는 짚어드렸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오늘 영상 녹화 시점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월요일장 우리가 이 사무실에서 몰래 폰 보실 때 사실 58,000원대까지 깨고 내려가면 여러분들 쉽게 버티시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락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손절 물량을 받아먹으려는 가짜 하락인지 판단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화장실에서 다시 폰을 보실 때 어떻게 돼요? 매각한 가격보다 10% 위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테크윙을 보시면서 정말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가격표 쇼핑이 아닙니다. 주체가 그 가격에서 진짜로 비중을 다시 한번 실는지 추적을 하는 게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본업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가창에서 1초의 변화를 못 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모니터 6대를 통해서 찰나의 이동 순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이 시작되면요. 저도 지금 매매 전쟁에 참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중에는 뒤늦게 연락 오신 분들은 제가 챙겨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앞으로 2차 파동을 터뜨리기 전에 지금 합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좀 이런 타점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거든요. 2472-6550으로 테크 정도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바로 월요일장에 우리가 실시간적인 대처 가능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시간 타점 제대로 잡아가셔가지고 비중과 함께 우리의 기회치를 극대화시켜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제가 테크윙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을 어떤 식으로 타점을 좀 잡아갖고 테크윙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의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의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만 5천 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지금 6만 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만 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테크윙 같은 경우는 이 주가의 상승이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사실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최종 정착지는요, 바로 HBM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볼 수 있는데,
자, AI 시대 가장 큰 병목 형상 역시나 메모리 속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한 대안이 무엇이냐? 바로 이 HBM. 이제 3E에서 4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수율이라는 거예요. 수조원을 들여가면서 HBM이 불량이면 그건 바로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검사 공정에서 중요성보다 과거보다 뭐 10배 이상 지금 커져가고 있어요. 지금 테크윙이 개발한 이 큐브 프로버 글로벌 빅테크들의 러브콜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수율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3월 5일날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SK 하이닉스로부터 HBM 전용 검사 장비 큐브 프로버의 최종 퀄 테스트를 통과받았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 이미 삼성전자에는 공급 중이고 지금 3월 10일이었습니다. 이날 지금 발주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주가는 밀렸죠. 자, 주가가 왜 밀렸냐? 바로 이 마이크론 때문입니다. 지금 이 3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테크윙은 마이크론 이 퀄티스트의 마지막 관문에 서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혹시나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을 심어두고 있지만 메이저들은 그 틈을 타서 개인들의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크론 퀄 통과는 곧바로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고 통과 시에는 테크윙이 앞으로 HBM 빅3 공급망을 완성하는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업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테크윙의 해자는 독점적인 지위에 있어요. 지금 대당 20억에서 25억에 달하는 큐브 플로버는 앞으로 HBM 다이를 개별 단위로 전수 검사하면서 영하 40도에서 영상 150도까지 극한의 환경을 조성할 거라는 거죠. 자, 이 기술 지금 일본 아드반테스트조차도 완벽히 구현하지 못한 테크윙의 독보적인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주가의 상승을 충분히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주가의 주체를 움직이는 주체의 흔들림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기회를 제발 10%, 20% 정도로 소폭 가져갈 게 아니라 그걸 확대해서 100%, 진짜 200%까지 극대화해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문자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좀 안타까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좀 경제적인 자유를 좀 가져가셔가지고 자,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만큼은 조금 행복하게 살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드셔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혹시 안내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 위에 번호 남겨놨어요. 010-2472-6550으로 테크 정도 남겨주시면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타점 잡아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테크윙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